네, 안녕하세요. 통합박사 훈이TV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 중에서 박사인 기술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조회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댓글도 많이 달려서, 해당 영상의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2탄 영상은 그 박사와 기술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그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메모해 놓은 거 이렇게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와 기술사 2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박사와 기술사의 차이점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박사와 기술사의 그 특징이 그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가 더 위다 아니다라는 좀 그런 내용은 제가 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 영상의 댓글을 보면 뭐가 더 좋다 아니면 뭐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지만 그분들도 나름 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말도 다 맞지만 하지만 또 그분들이 그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르게 경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 나름 그 직업 종류별로 구분해서 어디가 뭐가 더 우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는 4년제, 2년제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교수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그 박사학위 없이 이제 그 산업체에서 교수 되신 분도 계시지만 교수는 무조건 이제 학위가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책연구기관, 네, 지질자원연구소나 뭐 원자력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같은 이제 그런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 박사 인력이 우위에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규제기관, 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또 뭐 국가표준원 이런 곳도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연구 인력 자체가 그 박사 그 연구 인력을 위주로 한 운영되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관들도 이제 그 박사가 더 위고 혹시 이제 뭐 이렇게 경력직이나 아니면 입사를 했는데 기술사가 있다 그러면 우위는 쳐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산업체에서 가져온 그런 전문 지식이 이런 국가 기관에서 그렇게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그 공기업, 공단, 일반직 공무원, 그 5급 포함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박사, 기술사가 서로 이제 비슷하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연구소, 부설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박사, 기술사가 비슷하나 기술사가 살짝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4번, 5번하고 9번은 약간 비슷하긴 한데 4번이 좀 더 그런 좀 그 발주처가 많이 돼요. 이런 경우가. 네. 그래서 발주처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기술사 도장이라든지 그런 게 찍을 일이 없어요. 저만 하더라도 기술사 딴지 지금 2년 지났는데 사실 제 직인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오히려 그 박사 기술사 좀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사 갖고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할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술사를 더 그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대기업 부술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뭐 도장을 찍거나 그런 일들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설계사 계신 분들이랑 일을 많이 하고 현장에도 많이 이제 가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기술사에 있는 분들이랑 많이 일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 기술사를 좀 비슷하게 보나 또 기술사를 살짝 좀 위로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번부터는 이제 설계사예요. 종합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턴키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합사 이런 거 들어갈 때 메인 설계사 들어가는 그런 설계사를 말하죠. 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기술사가 이때부터 위입니다. 그 다음에 중견 설계사, 종합 설계사와 이렇게 같이 계약을 맺거나 조금 규모가 적은 그런 중견 설계사도 기술사가 위고, 그 다음에 전문 업체, 뭐 교량 빔 전문 업체, 그 다음에 뭐 터널 전문 업체, 그 다음에 가시덤 전문 업체, 그런 전문 업체들 있죠. 예, 그런 전문 업체들도 기술사가 무조건이고요. 안전진단 업체 말할 것도 없이 기술사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업체, 예를 들면 뭐 어느 뭐 그 특정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하는 그런 특수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기술사가 무조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번에서 10번까지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1번이 제일 좋고 10번이 제일 나쁘고 막 이런 순서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저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는 없다고 봐요. 예, 왜 그런다면 뭐 다들 이제 공부할 만큼 공부 다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급의 종류의 차이지 뭐 뭐가 낫고 나쁘고 뭐 그런 거는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있는 범위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주로 이제 뭐 한 6번에서 10번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기술 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왜 그런다면 여기서는 이제 기술사 있으면 그냥 왕이에요. 여기서는. 네, 기술사 있어야지 무조건 임원 진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굉장히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박사 있다고 하면 사실 이제 뭐 쉽게 말로 조금 그 쉽게 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무조건 기술사가 위에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2번, 2번, 뭐 3번, 4번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있으면 열심히 한 건 알긴 알아요. 알긴 알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랑 업무상 그런 뭐 카운트 파트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숙사가 뭐 도장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그냥 있는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뭐 2번, 3번, 4번이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기숙사를 이렇게 취득하시려고 노력해서 따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4번에 이렇게 포함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공기업 중에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설계를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좀 특수성 있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기숙사를 취득을 했는데, 그냥 그 업무 설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 공무원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또 그렇게 따려고 하면 또 나름 다른 형태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또 자격증을 땄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그런 실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고 그 퇴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대부분 이제 갈 수 있는 일이 이제 여기 다 몰려 있어요. 네, 사실 6번까지도 안 가요. 예. 그래서 보통 한 7번에서 10번 안에서 이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오히려 이제 늦게까지 오랫동안 일할 때는 차라리 그냥 그 7번에서 10번인 것도 굉장히 괜찮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다들 이제 그 일이 이제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데 내가 현재 그 뭐 갑의 위치, 소위 말해서 갑의 위치 있고, 그런 이제 발주자 입장이 있고, 그다음 내가 의뢰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의뢰 입장에 있을 때는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고 이제 주로 이제 내가 현재 갑이더라도 분명히 위에 또 갑이 또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그
학생 때 공기업 다니면 그냥 발주치고 갑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가니까 규제 기간이 있고 규제 기간은 또 회의 따라가 보니까 그 위에 정부한테 그런 또 문책을 듣고 또 정부 분들은 또 그 뭐죠 저기 국정감사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또 엄청 야단 맞더라고요. 또 국회의원들은 또 시민단체 예 그렇게 순서대로 다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값도 없고 절대 의도 없다. 네 오히려 그 뭐냐 전문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딱 전문 기술 인력만 딱 주고 오히려 책임에서는 좀 편한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일을 할 때 내가 현재 갑이더라도 항상 나도 나중에 을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현재 이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그 입장이 바뀌어서 또 퇴직 후에 또 다른 업체로 갈 수 있다라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뭐 그 대리 때나 이럴 때 그 잘난 줄 알고요. 제가 잘난 줄 알고 그 설계사 이제 뭐 그 부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뭐 싸가지 없게 그러진 않았어요. 싸가지 없게 그러진 않았는데 뭐 아는 척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푸시도 하고 좀 했는데 지금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왜 그랬을까? 오히려 기술 따니까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상 그 서로 존중해 줄 건 존중해 주고 그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주고 또 물어보면 또 뭐 쟤네가 뭘 알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또 물어봐 주면 또 성실히 이렇게 대답해서 고객 만족도 100%를 달성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갑의 위치에 있다고 특히 또 공무원 하시거나 그런 분들 모르는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물어보시고 그냥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어보시고 아시고 함께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부 어느 뭐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국가 관련된 그런 규제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계신 분들은 보면 그런 교육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뭐 절대 뭐 모른 척 하지 않는다. 예. 그런데 예, 그거 말 몇 마디 하면 다 티 나잖아요. 티 나는데 서로 그냥 말 안 하는 뿐이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박사 받거나 아니면 기술사 정도 되면 하면 서로 이제 선수잖아요. 선수니까 용어 쓰는 거 말 몇 마디 나누거나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 모르네 이렇게 뻔히 다 아니까 서로 서로 그냥 뭐랄까 과부 심정은 호랍이 간다고 반대인가요? 호랍이 심정은 과부가 간다고 서로 서로 우리 그냥 서로 보여주고 도와주고 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여름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